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 인천시는 주민 참여 예산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 유형도 다양화했습니다. 주민 참여를 적극 늘려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동계획형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계획형 사업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계획해 사업을 실행시킬 예정인데요. 어떤 모델인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김미정 전문위원 그리고 조현재 주민참여예산 민간지원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이 올해 300억 원으로 예산과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때문에 많은 주목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김미정 위원께서 먼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산의 규모가 300억으로 늘어나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계획형 사업입니다. 네. 계획형 사업은 시계획형과 동계획형 사업으로 운영될 텐데요. 네. 그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지원관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파견하는 사업이 올해 주요하게 사업의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예산지원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그동안 예산학교가 단정적으로 운영됐다라고 한다면 좀 더 상설화되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참여해서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계획형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설학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네. 홍보성을 통해서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참여예산 사업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으로 참여예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굉장히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달라진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199억의 예산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올해 300억으로 대폭 네. 확장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면서 네. 그 발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과 그다음에 주민의 참여 확대를 그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일 주요하게 네.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미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인천시도 그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형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계획형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많이 어렵고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 계획형 사업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봐주시면 그동안 참여 예산제는 일반 참여형이라고 해서 그 의제를 제안하고 그 네. 제안들과 관련되어져서는 그 심의하는 기구에서 통과하는 과정까지를 거쳤다라고 그렇죠. 네. 한다면 이번에 계획형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머물렀던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새롭게 추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분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분과를 영역을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와 이 분과장들이 함께 심의하는 과정까지를 거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투표까지를 독려하는 과정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집행하는 과정까지 가져가는 가장 주요한 측면이 한 가지 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을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냥 딱 맡겨놓을 거냐 행정에 그렇지 않고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지원관을 양성했고 그분들이 이 사업에 좀 더 원활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민간 지원관이 동네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으로 올해 좀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유형이 다양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생활 밀착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동계획형 사업입니다. 부평에서 3곳 그리고 계양 3곳이 추진되고 있는데 조현재 민간 지원관께서 그 동계획형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말씀하셨던 동계획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에서 이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시범동으로 선정된 20개 동 네네.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추진단, 네. 예,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나 의제를 발굴해서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기 공론화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네. 주민 300명이 참여하는 동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총회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우선순위 투표로 정해진 사업은 인천시에서 각 동별로 해당 동별로 1억 원씩 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자치, 마을 자치를 경험하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사업은 사실 이제 서울에서는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던가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한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됐었는데 네. 우리 인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동총회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이제 간혹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이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 투표까지 주민 스스로 진행을 하고 실행 과정을 또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계획형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이제 주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주민 참여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이제 동계획형 사업, 이제 계획 사업으로 이제 분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존 주민 참여 예산 사업과 좀 차이를 보인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 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네. 작년에 그래도 주민 지역위원 활동을 하셨던 몇 분을 직접 인터뷰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주요하게 말씀하셨던 거는 저는 되게 이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 한 지역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시고 내가 실질적으로 지역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무언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예산위원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네.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첫 회의를 가셨는데 첫 회의를 가자마자 딱 인사를 나누더니 다음 회의까지 동네에서 필요한 3가지 의제를 찾아갖고 오세요 라고 하고 회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회의 이후에 너무 당황함을 가지고 일단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하셔가지고 가셨는데 그 안에서는 2-3번의 회의를 더 거치고 나서는 딱 그 회의는 완결됐고 그 안에서 사업이 3-4가지가 정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네.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사업부서로 넘어가서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의 사업이 네. 어떤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택됐고 채택되지 않았는 지와 관련되어진 것들은 잘 정보가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 나는 무언가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고 전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월에서 6월까지 딱 활동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우리의 사업이 네. 아무것도 또 과정도 정확히 보고되어지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네네. 지금까지 좀 참여 예산의 한계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동계획형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좀 보완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제와 관련되어져서도 첫 자리에 만나서부터 무언가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 왜 우리가 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여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정말 동네에 필요한 것인지와 관련되어진 기본 교육 과정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들 안에서 정말 동네를 찾아보는 지역 자원조사 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의제가 일정 정도 발굴되면 그 사업의 현장 조사와 더불어서 정말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제가 정돈되고 거기에 사업부서를 직접 만나고 네. 그다음에 민간 지원관과 이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위원들과 그다음에 그 사업을 제안했던 당사자가 함께 협의하는 구조가 수기 토론의 과정일 것 같아요. 그 수기 토론의 과정에서 정돈된 의제를 통해서 300명 이상들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동계획형 사업의 취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형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자치 역량이 높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이제 확대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약 1억 원대 예산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사업이 결정되게 되나요?
일단 올해 처음 이 계획형 사업을 공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사업이지? 라고 하는 고개를 끄덕이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0명 이상의 제안자 분들이 기본 사업 계획서는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과한 동이 시범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동은 지금부터 5월 초까지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민들을 발굴하러 지금 다니고 있고 그 사업에 하는 것이 제안자와 민간 지원관들이 좀 주요하게 하고 있는 한 단락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 교육과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발굴하신 의제를 가지고 현장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그 수기 토론회 과정을 거치게 되고 수기 토론회 과정을 마치고 나면 6월 달에 이 과정까지가 사실은 6월 안에 다 끝나야 되는 사업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약간 좀 바쁘게 진행하고 나면 7월 한 달 동안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8월 달에 총회까지 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총회에서 선택되어진 우선순위 선택되어진 사업들은 실행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내년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과정까지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 2년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획형 사업은 1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까지를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이야기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 조현재 그 부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제 인천 평화복도의 부대표로 굉장히 네. 익숙한데 오늘은 이제 주민참여예산 민간 지원관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민간 지원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앞서 이제 김미정 전문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과정을 실제로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돕고 네. 지원하는 역할인데 물론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민간 지원관이라고 하면 이제 계획형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뿐만 조력자. 아니라 네. 이제 뭐 수기 공론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주민과 행정이 수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마을 문제를 좀 발굴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과 네네. 행정의 어떤 매개자 역할을 좀 부여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까지 저희 그 임무를 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동마다 지역 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위원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동계획 추진단 30명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동에서 마을 의제를 좀 발굴하고 네. 자원들을 좀 조사하고 해결 방안 수립하고 어떤 계획서까지 작성하고 이후에 이제 8월 말 9월 초에 진행되는 동총회를 네. 주민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동계획형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하면서 지금 추후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네. 동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지원까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인천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동계획형 참여예산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민들과 같이 이제 그 동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을 같이 네.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신데요. 이제 그럼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텐데 이를 위해 현재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추진단을 이제 함께할 주민들을 이제 네.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이들, 그러니까 이제 시민 추진단에는 어떤 이들이 혹시 참여할 수 있는지 혹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시범동으로 선정된 이제 인천시에 20개 동이 있는데 20개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부평에 같은 경우는 상곡 3동, 부평 5동, 북의 3동이 이제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 1동, 효성 2동, 작전 2동이 시범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또 그 해당 동에서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을 다니시는 주민,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단 조건은 좀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마을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셨던 통반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다음 동보장협의체 위원, 그리고 이제 동참여예산 지역위원 분들이 전체 인원의 60%가 넘지 않도록 좀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좀 보장하고 있고요. 모집 기한은 지금 1차로 이제 저희가 5월 달까지 1차 예산학교는 동별로 예산학교를 좀 기획하고 있는데 네.
그때까지를 1차 모집 기한으로 좀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주민이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각 동별로 최소 30명 이상의 추진단을 좀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좀 이 사업의 취지를 봤을 때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계획형 사업, 그런 만큼 기대도 굉장히 큰데요. 김희정 의원께서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계획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기대 효과 전에 이건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계양구랑 부평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됐던 사업들을 한 3년치를 쫙 훑어봤었어요. 네. 근데 그 사업들의 대부분이 시설을 개보수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도로의 어느 부분을 좀 수리한다던가 아니면 CCTV를 어느 골목에 놓는다거나 그다음에 특히나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쓰레기를 위한 처리를 위한 그 고버라이트를 설치한다라거나 사실 이 반경이 80% 이상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주민들이 물론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좀 더 주민들의 역량을 높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계획형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사업도 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일련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사업의 집행까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과정 안에 충분히 오가고 소통할 수 있는 과정에 좀 컨텐츠가 있는 프로그램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좀 더 많이 발굴되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집행해 봤을 때 그 안에서 만나지는 새로운 주민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주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이 되게 주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방금 조현재 민간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많은 기대도 높고 그다음에 예산의 폭도 많아졌기 때문에 관심도 많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업의 기간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 지금 이미 시작한 분들이 또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미 경기나 서울에서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그들이 했던 과정의 과오를 좀 저희가 축소시켜내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 과정을 좀 알려내는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아가는 방법적 측면에서 이 동계획형 사업이 그 과정에 좀 밑거름이 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과정의 사업으로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계획형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현재 민간지원관께서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지방 분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주민 자치를 확대를 국가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주민 참여 예산 동계획형 사업의 실행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좀 발굴해서 함께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 자치를 경험하는 강력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범동 부평 계양 권역에는 6개 시범동이 있는데 이 시범동 주민들에게는 다른 마을보다 좀 앞서서 주민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곳에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 동계획형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좀 외면하지 마시고 참여해서 마을을 좀 바꾸고 또 지역을 변화시켜서 결국에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에 많은 주민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형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